격하를 받아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백마탄 홍희 장군이 나가신다. 조선의 의병들이여 백불을 들고 승리로 나아가자. 의병제전 현장으로 돌격하라. 매년 4월이면 순국선열, 자주정신으로 물드는 이곳. 붉은 기운이 살아 숨쉬는 충절의 고장, 의령이다. 지난 18일부터 4일간 그 뜨거운 혼을 기리는 축제, 의령 의병제전이 열렸는데 제47 의병제전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박계우 장군께서 427년 전에 그 유곡면 세관위에서 의병을 일으킨 그런 기념으로서 어른 국민의 화합과 단계를 도모하는 그런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곽재우 장군이 의병을 일으켰던 4월 22일을 전후하여 매년 의로운 기상과 역사를 되새기는 의병제전. 격하를 받아라. 곽재우 장군 피를 받아가지고 옆으로 외가쪽을 받았지만 피를 받아가지고 이게 다 장군기지 됐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호국 정신을 일깨워주는 생생한 역사 교육의 현장이다. 축제 좀 더 재밌게 즐기시려면 아무래도 의병에 관련해서 좀 더 알고 가시는 게 더 축제를 즐겁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주제가를 통해서 알고 축제를 더 즐기시라고. 두 번째 포인트는 드레스 코드. 아주 잘 해놨네. 축제장 곳곳에서 포착된 붉은 천릭을 입은 사람들. 어째 빨간맛 좀 버텨? 홍희 장군 곽재우 기념하기 위해서 빨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모두가 홍희 장군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 해서 이 홍희 장군 옷을 입어야 됩니다. 붉은 비단 천릭에 백마를 타고 전장에 나섰던 홍희 장군 곽재우. 그때 근엄한 표정과 절도 있는 동작으로 등장한 이들의 정체. 수문장 납시오. 바로 조선시대 궁궐의 호위 문화를 알 수 있는 수문장 교대의식. 교대할 때 자기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 그런 식의 이제 맞고 이제 상비군이 들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를 이제 양전. 위풍당당 늠름한 수문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 다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군기 바짝. 연기에 너무 몰입하신 거 아니에요? 징집이 된 게 아니라 저는 제 의지를 가지고 의병에 지원했습니다. 조선 현대과학무기 신기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의령 사람들은 몸 안에 다 전부 다 의병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옵니다. 이병인 날이 돼서 기념회를 왔죠. 널려도 오고. 축제장 곳곳을 울리는 신명나는 풍물 소리.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나라가 위기에 처한 순간 누구보다 용감하게 맞선 의병의 후손들이다. 의병들의 무기는 나에게 맡겨다오. 평상시에 이제 농기구 하고 이제 생활용품 만들다가 비상시 되면은 무기도 만들고 전부 이제 창, 칼,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고 봐야죠. 강인한 생활의 지혜에서 비롯되었던 의병들의 창과 방패. 그 홍희 장군의 지혜를 배워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었는데 의령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박계우 장군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호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렇게 행사에 직접 참여해 보니까 더 뜻깊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병탑 주변을 붉게 물들인 축제 하이라이트.
박지우 장군님을 추모하면서 우리 의령 국민들과 함께 재미나게 횃불 축제를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쪽에서 오시는 우리 17 장령들과 함께 박지우 장군님의 혼을 받들어 우리 신명나게 횃불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 군민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홍위 장군들. 이런 큰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그 지역의 그 위인이신 곽재우 장군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임난창이 427주년을 맞이해 구국의 횃불을 높이 들었다. 이 땅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위해 어두운 밤을 환히 밝히는 사람들. 매년 참여해 왔는데 이거 횃불 들고 하니까 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400여 명의 주민과 관광객들의 참여 속에 오로지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병들의 굳건한 일념을 되뇌며 시작된 횃불 행진. 춘천의 의병들이여 횃불을 들고 우리 함께 승리로 나아가자. 승리로 나아가자. 뜨거웠던 의병의 함성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뜻깊은 시간. 아 진짜 너무 자랑스럽고요. 제 고향이 의령인 게 너무 최고예요. 강인하고 용맹한 기상으로 우리의 터전을 꿋꿋이 지켜낸 홍위 장군 곽재우와 의병들. 그 뜨거운 지혜와 열정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의령으로 전진하시게. 요란하게 북과 징소리가 울려 퍼진다. 음력 3월 보름. 이날이면 팔봉산에선 의례 큰 잔치가 벌어진다. 4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 홍천 팔봉산 당산제를 찾아가 본다. 산과 강이 함께 흐르는 홍천군 서면 팔봉리. 홍천 제1경인 팔봉산이 선명하게 솟은 8개의 봉우리를 뽐내며 서 있다. 뛰어난 절경 덕분에 험준한 산세에도 수많은 등산객이 찾아오는 명소. 이 산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 있다. 지금부터 자손의 장수와 풍년,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는 팔봉산 당산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봉산 유원지에 정성 가득한 제단이 세워지고 일찍부터 여러 무속인들이 의상과 무구를 챙기며 후판을 준비한다. 매년 음력 3월과 9월 보름마다 행해지던 당산제가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역사가 팔봉산에 삼부인 이씨, 김씨, 홍씨 부인이 있는데 이게 한 400년 전부터 해가지고 전국에서 오신 관광객들 안녕 기원을 무사고 횃불 빌고 이 한마당 붙들고 오시는 분들 사고 없이 다 잘 와서 즐기고 가시라고 하는 행사입니다. 8개의 봉우리 중 두 번째, 홍천 팔봉산의 최고봉인 이봉 위에는 당집이 있다. 이 지역의 토착신인 산부인을 모시는 일명 산부인당이다. 여기는 하늘에서 산부인이 내려오시는 선녀 할머니시거든요. 여기 이씨 할머니가 시어머니고 김씨 할머니는 며느리, 홍씨 할머니는 따님이시랍니다. 옛날 팔봉리 마을에 과부 산부인이 살았다. 남편을 잃고 후사를 이을 자식조차 없던 이들은 살아갈 희망이 없어 끝내 생을 마감할 각오로 팔봉산에 오르는데, 하지만 하늘의 기시였는지 때마침 신내림을 받게 되고 산부인의 제사 덕분에 마을은 풍요로워진다. 이후 마을 사람들이 교만해지자 후련히 사라져버린 산부인. 마을 사람들은 반성하며 해마다 산부인당 앞에서 당산제를 지냈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 대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1530년경에 나온 그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홍천현의 현감이 팔봉산사에서 매년 제례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지 도서에도 똑같은 기록이 전하고요. 주로 12거리로 구성되는 굿판은 재단과 모든 참가자들의 부정을 씻는 부정굿으로 시작한다. 굿과 징을 치며 법문을 외우는 동안 소금을 뿌리며 부정을 씻는 무속인들. 낮 시간 내내 진행되는 당산제에서는 여러 무속인들이 기승전결에 맞춰 각자 다양한 종류의 신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굿은 다양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12거리 굿인데요. 부정을 쫓은 후에는 신을 좌정시키는 가망굿이 이어진다. 이후 팔봉산의 산신, 마을의 선왕신, 인간의 기륭화복을 관장하는 칠성신, 부를 나눠주는 대감신 등 많은 신이 강림하는데 팔봉산 당산제에서만 모시는 신이 있으니 바로 산부인 신이다. 재미있는 부분은 산부인 중 어느 부인이 내려오느냐에 따라 마을의 운세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내가 이씨 할머니요. 이씨 할머니가 들어서서 어찌 보면은 우리 기자가 이렇게 다 힘든 봉사로 나서 여기 홍천시 여러분들 가정가정마다 따뜻한 안녕을 주고 홍천시민에는 풍년을 주고 아이도 달리 아무 수 없이 내가 좀 막아줍니다. 그 팔봉산 단굿을 보면요. 자손이 번창하고 상팔자를 누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상팔자니까 최고의 그런 그 팔자를 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뭐 농사 짓는 사람은 농복을 누리게 되고요. 자손이 없는 사람은 자손을 두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부자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2거리 굿판 중 가장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건 단연 작두굿. 이때 강림하는 신 또한 대대로 홍천 지역에서 받들어온 장군신이다. 근데 참 재미난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자연산 신을 모셨거든요. 우리 올라가면 이제 후토신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그 인격 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즉 이활 장군이 신으로 거기에 강림을 해요.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인조반정 때 큰 공을 세웠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숙청당한 이괄 장군. 홍천에는 이괄 장군과 관련된 설화가 많이 전해진다. 그 바로 그 이괄 장군이 내려가지고 자기처럼 억울하게 어떤 그런 그 목숨을 다한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두 위에 선 장군신에게 줄을 서서 공수를 받는 사람들. 한 해 농사를 시작할 무렵 행해지는 팔봉산 당산제에는 이렇게 운세를 점치고 복을 받기 위해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영동에 단오제가 있다면 영서에는 당산제가 있었던 것이다. 신기해요.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쭉 이어갔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요. 한창 굿판이 무르익었는데 다들 어디 가세요? 혼백을 건지러 들어가는 거지. 용실에. 무속인들이 이동한 곳은 다름 아닌 강가. 화양강인데 이제 사람들이 홍천강 부르다 보니까 이제 홍천강으로 부르는데 거기에 그 매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물놀이 하다가 이렇게 그 목숨을 잃죠. 그때 이 무당들이 구슬하면서 그분들의 넋을 건져줘요. 큰 강이 흐르는 지역인 만큼 용신굿은 팔봉산 당산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절차다. 실제로 그분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그 한 번은요 이제 막걸리를 이렇게 줬더니까 그 넋이 나는 맥주를 좋아하면서 맥주를 가져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은 진짜 그 좋은 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팔봉산 원지 오니 많아 가던 저 영가 혼영님네 앞으로 드리자고요. 지역 주민들의 풍요와 더불어 팔봉산을 찾는 모든 손님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전통 의식. 나는
종교적 신념을 떠나서 팔봉산 당산제가 다양한 장르의 문화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었던 원시 종합예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오랜 세월 우리 민족에게 위안을 주고 단합의 장이 되어준 아름다운 풍습. 간혹 미신이라는 이름으로 격화되곤 하는 이 무형유산은 이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점차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역사도 오래됐지만 이제 여태까지 그것이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그런 어떤 면으로 볼 때 우리 그 한국 민속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이 전국적으로 다 많이 이제 뭐 홍보도 해야 될 거고, 우리 전 국민이 같이 뭐 즐기면서 관광객이나 등등 여러 사람들이 오시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개성을 하고 앞으로 발전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팔봉 당산제 산부인당 할머니 모셔놓고 가가 호마다 아픈 자는 애군 소멸시켜줄 것이고 번여 팔봉산에 불이 안 나게끔 내 받들어 도와주마 얼쑤야. 네, 김근태 화백을 만나기 위해 도착한 이곳 바로 무안군 일로읍에 위치한 옛 죽산초등학교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김근태 화백과 함께 그의 미술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곳 옛 죽산초등학교 폐교에 지금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좀 어떻게 이곳 죽산초등학교에서 좀 작품 활동을 하시게 됐나요? 이 폐교가 와서 보니까 한 50평 정도 된 데서 그래도 이 자연의 가치에서 내 그림하고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여기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 김근태 화백 작품이 보다 보면 장애인 관련 그림을 제가 그리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 장애인 관련 그림이라는 게 좀 어떤 그림인지 먼저 네. 간략하게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장애인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는 것은 한 30년간을 제가 우리 친구들을 그려왔는데 실제로 저도 한쪽은 눈도 안 좋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저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시작한 동기가 됐는데 제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쭉 그려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모습이 보이셨기 때문에 작품 활동으로 장애인을 그리기 시작하셨다. 네네. 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어떤 그림을 주로 그리시는지. 우리가 겉에서 보는 고통스럽지 그 친구들은 너무나 평화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처음에는 내가 편견이 너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점점 그러다 보니까 그 너무나 그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들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강해서 제가 이 작품을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특히 그림이 밝게 그리고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천상의 얼굴을 그리려고 제가 내 마음대로 열심히 제가 그려왔습니다. 이때까지. 네. 우리가 보통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둡고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는데 네. 그 내면은 굉장히 평화롭고 네. 또 그 안에서 이제 희망을 찾는 이런 작품 활동들을 이제 주로 하고 계신다고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들만의 편견이고 약간 이런 것들을 깨는 그런 작품 활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지금 작업실로 한번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네, 지금 제가 김근태 화백님의 작품이 있는 이 작업실로 제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작품들을 쭉 둘러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림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좀 밝아요. 네.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밖에서 보는 것과
이렇게 실제로 안에서 친구들 같이 놀다 보면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엘로우 계통으로 지금 많이 작품을 그려왔습니다. 이 작품들도 지금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관련 실적이나 약간 전시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좀 전시를 쭉 해오면서 특히 그것도 유엔의 한 복판, 한 센터에서 전시를 열었는데 거기 있는 그 유엔에 관계된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그림을 우리 친구들을 잘 이렇게 묘사를 했는가. 근데 애국 사람이지만 그걸 알아보더라고요. 이번에 누브르 미술가 안에 또 이렇게 해서 전시도 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 누브르 미술에서도 그림 기법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옆자리에 김근태 화백님의 사모님도 함께 자리에 좀 모셔봤는데요. 처음에 이 장애인 관련 그림을 그린다고 하셨을 때 처음엔 좀 반대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응원하시고 또 계속해서 잘 뒤에서 도와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가요? 근데 이제 저도 속으로는 안 그리기를 엄청 원했어요.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삶의 의미를 좀 느끼고 재밌어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그림이 본인한테 너무 행복하구나. 제가 이 행복을 걸릴 이렇게 아니라고 막은 것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걸 지지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행복하라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지지를 했고요. 남편이 삶이 마치 예술이고 예술이 삶이고 이 작가는 그림하고 삶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결국 끝까지 같이 가는구나. 10년 후에 김근태 미술상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남편이 죽거나 남편이 나이 먹었을 때 공모전을 해서 이 지적장애인에게 그 아이들에게 그 소질 있는 화가의 꿈이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공모전을 해서 선발해서 지지해주고 전시도 해주고 이렇게 뭐랄까 화가로서 자립하고 싶은 그런 작가로 키워주고 싶은 일종 제자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앞당겨진 거예요. 그래서 올해 6월에 그 공모전을 해요. 6월에 공모전을 해서 그 지금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작품 활동 하실 건지 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 방향성 이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제가 5.18에 거기 사퇴 수순으로 참여하면서 거기서 상처를 입어서 우리 친구들 만났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우리 지적장애인들의 여기 크로키를 했는데 또 한쪽에는 5.18 장면들을 한 10m를 지금 그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또 8월 달에 또 탄자니아를 가거든요. 그래서 탄자니아에서 전시를 열고 그 탄자니아 우리 친구들을 또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실은 이 전체의 5대륙에 있는 우리 지적장애인들을 앞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전시를 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거 도와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저는 우리 친구들은 백을 믿고 제가 제 몸은 상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다 해줄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것을 꾸준히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려고 합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이 든든한 백 덕분일지 몰라도요. 앞으로의 작품 활동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근태 화백님 만나서 함께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편견을 깨는 이런 작품 활동하는 공간 함께 둘러봤는데요. 앞으로도 김근태 화백님의 작품 활동 더욱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색의 꽃들이 세상을 수놓는 봄. 카메라를 쥔 이민아 씨의 손길이 분주해지는 계절입니다.
그녀는 사진에 담은 꽃들의 아름다운 순간을 한지로 재현해냅니다. 지화공예라고 해서 조선시대에 왕실 행사나 그럴 때 꼭 그 한지꽃이 빠지지 않았다고 해요. 과거 꽃일장이라 불리던 한지꽃을 만드는 사람. 오늘은 한지꽃 작가 이민아 씨의 일상을 함께합니다. 카메라에 담아온 봄꽃들이 한지로 피어나는 미나 씨의 공방. 자연의 꽃이 제각각이듯 손으로 만드는 한지꽃 역시 똑같은 것은 없다고 하는데요. 미나 씨는 바로 그 때문에 지화공예를 선택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보통 한지공예라고 하는 전지 작업을 했었는데요. 좀 단순 작업이기도 하고 전 뭔가 창의적으로 창조해내는 그런 것에 더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펼치기 시작한 한지공예의 꿈. 그녀는 한지꽃의 매력을 더 많은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공예박람회와 헝가리 한지문화제 등도 그 무대가 됐죠. 어떤 분은 원래 좋아하는 거들떠보시지도 않는데 여기 한지꽃을 보시고는 한참을 바라보고 가셨거든요. 너무 은은하고 따뜻하고 색감도 너무 잘 표현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지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살아있는 느낌? 한지는 숨을 쉰다고 하잖아요. 제 꽃도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미나 씨는 자신처럼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방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한지꽃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아래층 공방에서 활동하는 바느질 작가 조양선 씨에게 그 매력을 전해봅니다. 그러니까 생화하고 좀 다르잖아요. 생화하고 좀 다른데 또 좋아하고 또 다른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지라는 게 주는 자연스러운 질감하고 그다음에 색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종이가 주는 사람들한테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조합해서 나중에는 좀 콜라보도 좀 하고 싶고 좀 그런 느낌도 많이 받는 작가님이세요. 지난해에는 한지축제에서 한지 소녀상을 만들어 감동을 전했는데요. 꼬박 2달간 매진한 고된 작업이었지만 보람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는 올해 초 새롭게 문을 연 전주 공예품 전시관에서 그녀의 한지꽃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꽃은 모란꽃인데요. 이 모란꽃은 궁중의 꽃이라고 해서 예전에 왕실을 상징하는 꽃이었어요. 제가 만든 이 꽃 색감이 좋다고 하셔서 이렇게 색감을 넣어서 봉오리 활짝 핀 것, 그리고 조금 피기 시작하는 꽃까지 해서 자연스럽게. 한지꽃의 매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민아 작가는 오늘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갑니다. 한지꽃을 좀 대중화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게 간단한 꽃을 만든 키트를 제작해서 블로그, 유튜브 이런 걸로 통해서 한지꽃을 만드는 걸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 한지꽃을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한지와 꽃으로 자신만의 꽃길을 만들어가는 이민아 작가. 그녀가 만드는 꽃길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비슬산에 찾아든 봄의 절경. 참꽃의 계절이 왔으니 하늘과 맞닿은 비슬산 정상에 진군의 윤관이 펼쳐졌다. 이렇게 예쁜 군락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이 하늘 아래 이런 꽃산이 있나 하고 감탄하실 거예요. 상충객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또 하나의 행사가 있으니 참꽃 필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비슬산 참꽃 문화제. 참 좋은 봄날 흥겨운 축제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른 시간부터 비슬산을 찾는 발걸음이 이어진다. 매년 35만 명 이상이 찾는다는 참꽃 문화제. 올해로 23번째 달성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만큼 준비하는 규모도 남다른데. 참꽃 축제에 오시는 분들께 대접하려고요. 바로 주먹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2,019인분으로 하고 있어요. 예, 힘들지 않습니다. 오시는 분들 맛있게 드시는 거 생각하면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좋은 재료에 정성 듬뿍 버무려 축제장 방문객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줄 바로 주먹밥. 일찍 오면 시식의 행운도 잡는다는 사실. 진짜 맛있다. 달성군에서 오랜 세월 맥을 이어온 이천 농악으로 축제 분위기 고조되고 들어 앉으시오. 행사의 성공과 등산객의 안녕을 비는 산신제로 축제의 서막이 올랐다. 유세차 2352년. 올해 참꽃 문화제는 유달리 기대가 크다는데. 근데 올해는 23년 역사 가운데 최고의 개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꽃 그 단지로서는 최대의 면적을 갖고 있고, 근데 또 하나 이게 참꽃이 지고 나면 연달아 피는 철쭉이 피거든요. 저희들이 연달래라고 합니다만 앞으로 5월 말까지는 참꽃과 철쭉으로 이어지는 꽃축제로서 장관을 이룰 겁니다. 전국에서 많이 와주시고요.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흥겨운 음악, 화려한 퍼포먼스로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됐다. 하나, 둘, 셋! 퍼포먼스의 백미는 역시 통 크게 준비한 바로 주먹밥 섞기. 요는 선착순 2019인분이라는 것. 앙증맞은 컵밥으로 재탄생한 주먹밥. 모양도 좋고 맛도 좋고 재료도 좋으니 남녀노소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다. 아우, 꿀맛입니다. 생강도 들어가고 야채도 많이 넣고 정말 맛있네요. 바깥에서 먹으니까 맛도 훨씬 낫고 이거 사찰에서 놓은 밥이라 갖고 먹으니까 더욱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배를 채웠으면 요모조모 축제 즐기기. 볼거리, 살거리, 놀거리가 무궁무진하니 다들 참꽃 문화제 매력에 푹 빠졌는데 참꽃의 참맛은 여기에 있다. 가난하던 시절 허기를 달래줬던 진달래꽃은 먹을 수 있는 진짜 꽃이라고 참꽃이라 불렸다는데 아련한 추억의 꽃이 별미로 재탄생한다. 쫄깃쫄깃하고 진달래 향이 나면서 참 맛있습니다. 네, 어릴 적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 옛날 그 맛 그대로 살아있고 진짜 맛이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해요. 입소문난 지역의 명물이 또 있으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요거는 한 입 한 입 만든 이의 정성이 새겨진 참꽃 모양 참꽃빵. 비스산에 있는 이쁜 참꽃을 본떠서 만든 빵입니다. 특히 이 빵은 장애인분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만든 빵입니다. 비트가루, 연근가루, 또 통팥을 통합문두로 건강하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었습니다. 보기 좋은 떡, 아니지 보기 좋은 빵이 맛도 좋으니 너도 나도 인기 만점. 참꽃빵에 참꽃이 닮았어요. 고소하고 담백하고 아몬드를 있고 떡도 있고 씹을 맛이 참 맛있어요. 바야흐로 축제의 절정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운명을 사랑하라 외치는 트로트 가수부터 데뷔 20년 한결같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혼성 그룹까지 소중한 팬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는 하나. 여기 비슬산에 참꽃이 여러분들 30만 평이래요. 그러니까 참꽃을 보시면서 이쁜 추억도 많이 만드시고요. 여러분 많이 찾아와서 아름다운 꽃 많이 구경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 전기차를 타고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오르면 해발 1,000m 비슬산 정상. 30만 평 드넓은 평원에 진부농, 천상, 하원이 펼쳐진다. 꽃이 너무 예뻐요. 처음 왔는데 너무너무 좋고요. 마음이 힐링되고요. 아, 꽃이 너무 이쁘고 지금 산이 뻥 뚫려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사방을
꽃길을 화려하게 수놓은 분홍 물결. 비슬산 자락을 붉게 물들인 참꽃의 향연에 사뿐사뿐 꽃길을 걷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참 한 추억이 안긴다. 꽃도 이쁘고요. 가족들끼리 와서 좋은 추억 만들고 좋습니다. 이렇게 예쁜 군락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놀러오세요.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오늘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좋았습니다. 힐링도 하고 마음도 너무 가볍고 내년에도 꼭 한 번 더 오고 다시 오고 싶은 곳입니다. 김현자 씨. 1년 중 딱 한 번 봄에만 허락되는 비슬산의 진분홍 정원. 소중한 사람들과 꽃길을 걸으며 참한 추억 만들기는 어떨까? 참꽃이 참 한 곳, 여기는 비슬산입니다.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1926년에 인공호수로 조성돼 1971년 관광지로 지정된 신정호. 도심 속 명품 호수공원으로 아산 시민들의 친숙한 휴식 공간입니다. 아산에 이렇게 멋진 호수공원이 있었네요. 와, 드넓은 호수. 와, 진짜 상쾌한데요? 그런데 충남 아산하면 성웅 이순신이 떠오르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산들이 아산시 곳곳에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서 날 따라와요. 먼저 신정호 국민관광단지 안에 자리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찾아가 봤는데요. 마침 충무공 이순신 탄신 474주년을 맞이해 특별한 행사가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민간봉사단체가 매년 주최하는 행사라는데요. 깃발도 들고 경건하게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어떤 행사인지 지켜볼게요. 아산의 미래인 청소년들과 아산 시민의 참여로 진행된 행사에선 지역 아동센터의 청소년들이 연주 솜씨를 뽐내기도 했는데요. 이날 열린 행사는 바로 친수식. 이순신 장군의 뜻을 받들어 매년 이어오는 행사라고 합니다. 아산시 자율방법연합회 대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민 정신을 본받아서 시민들과 함께 시민을 지키는다는 의미로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성웅 이순신 장군 동상에 뿌려지는 시원한 물줄기. 지난 한 해 동안 쌓인 묵은 먼지가 모두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상쾌한데요. 특히 이 물은 의미 있는 곳에서 취소한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물이 이순신 장군 유년 시절 때 보냈던 그곳에서 떠온 물과 또 이곳의 온천수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이 어떤 곳에서 생활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가볼까요? 충남 아산하면 떠오르는 현충사. 이순신 장군이 머물던 고택이 있는 자리에 지어졌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충사는 무료 관람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무료라니. 현충사 입구에 들어서자 경건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먼저 이순신 장군의 영정 앞에 향을 올리고 묵념을 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수군을 이끌고 전투마다 승리를 거두어 왜군을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운 충무공 이순신 장군. 장군이 머물던 고택 곳곳에 올곧은 얼과 나라를 향한 충성심이 배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생활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원래 이제 장가 드시기 전에는 문과, 학문을 낚으셨어요. 그랬다가 장가 드시고 장인어른 되시는 방진이란 분이 전직 보성군수 출신이 무인 출신이셨거든요.
그래서 활을 굉장히 잘 쏘시던 분이라 장인어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문과를 접으시고 무과로 전향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순신 장군의 고택 뒤편에는 작은 우물이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 동상을 시원하게 씻었던 물이 바로 이곳에서 취수한 물이라고 합니다. 시원한데요? 현충사에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활약을 담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남긴 장검 등 다양한 유물도 전시돼 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일단 이순신 장군 하면 일단 거북선. 그렇죠. 그리고 난중일기요. 그렇죠. 그 난중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게 난중일기예요? 네,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 쉼없이 기록을 남기신 바로 난중일기인데 난중일기가 2013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마크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마크입니다. 7년이란 그 긴 전쟁 동안 그 최고 지휘관이 기록을 남긴 사례는 바로 이 난중일기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필적을 가슴에 새긴 뒤 이번엔 현충사 안에 자리한 활쏘기 체험장을 찾았는데요. 명사수로 이름을 날렸던 이순신 장군처럼 저도 활을 잡아봤습니다. 와. 왼손 쭉 뻗으시고 여기 발 모양 여기 발 모양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하이파이브 뭐야? 나 휴. 그만 땅바닥에 꽂히고만 첫 화살. 신중하게 한번 해볼게요. 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맛있다. 두 번째 화살은 명중입니다. 와,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제가 쏜 화살이 저 관역에 명중했는데요. 이렇게 이순신 장군처럼 활쏘기를 한번 해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이 기분 그대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뿅! 제 주변에 지금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게 무슨 나무예요? 진짜 멋진데요. 한번 거닐어 볼까요? 와. 이곳은 바로 충남 아산의 명품 산책로로 인기 높은 곡교천 은행나무길인데요. 노랗게 은행잎이 물드는 가을에도 좋겠지만 새싹이 돋아나는 봄철에 산책하기에도 정말 좋았습니다. 걷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산책로네요. 봄에는 이렇게 초록초록한데 또 가을에는 얼마나 멋지겠어요. 멋지다. 은행나무들에게 가을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번엔 아산의 또 다른 명소를 찾아갔는데요. 바로 온양온천역 바로 앞에 자리한 시장입니다. 온천의 고장답게 시장 입구에 조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온천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게 뭐야? 지금? 이거 온양온천 명물 온천이에요. 그럼 언니도 들어와 보실래요? 좋죠. 지금 언니도 저기서 발 씻고 오셔야 돼요. 그치. 발 씻고 올게요. 잠깐만. 조격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발을 좀 씻고, 자, 깨끗하게 씻고. 우리 아버님도 하고 계시고 언니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두 발을 감싸는 온천수. 와,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오고 가는 전통시장에 이렇게 온양온천을 만날 수 있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먹거리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따뜻하게 여기서 온천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우리 친구가 맛있는 것도 저쪽에 있다고 하니까 언니가 조격도 했는데 가봐야겠다. 시장 안에 들어서자 귀여운 트레일러가 줄지어 자리한 곳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다양한 음식을 팔고 있는 먹거리 장터였습니다. 전통시장을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 마련한 간식들. 저도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여기 다양한 먹거리들을 팔고 있는데요. 여기는 여기 닭꼬치집이다. 닭꼬치 하나 먹을 수 있어요? 넣어드릴게요. 네, 하나만 주세요. 시장에서 만난 작은 행복 놓칠 수 없겠죠? 매운맛 나왔습니다. 와, 오, 맛있겠다. 요 닭꼬치. 생닭꼬치가 맛있죠? 와, 와, 너무 맛있어. 말이 안 나오죠? 정말 말이 필요 없는 맛이었습니다.
온양온천시장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트레일러에선 베트남 음식도 맛볼 수 있었는데요. 아산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이 직접 만든 전통 음식. 정말 현지에서 먹는 기분이었어요. 오늘 정말 아산에서 아름다운 산책로도 걷고 또 성웅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마무리하니까 정말 알찬 하루였는데요. 여러분도 따뜻한 봄 날씨에 아산으로 놀러오세요. 난 먹어야지. 맛있어. 성웅 이순신 장군의 고장 충남 아산. 성웅의 발자취를 따라 현충사에서 체험도 해보고 전통시장에서 맛있는 음식도 즐겼습니다. 여러분도 아산에서 봄날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